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운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2운성을 하면서 상과 형이상과 형이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좀 부연 설명으로 이 생부터 해서 병까지 이 사까지 오는 이 시기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능력도 뛰어나고 그 몸을 좀 이렇게 쓰는 쪽에 그런 활동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부터 이 묘절태양 이 시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형이하적인 부분에 비해서 형이상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고하는 능력, 지적인 능력.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뭐 연구하고 기획하고 뭔가를 구상하고 생각하고 뭐 글을 쓰고 음악을 작곡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좀 신체의 기능, 활발함이나 이런 움직이는 그런 능력은 약간 이쪽의 운성을,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간 기준으로 크게 12가지를 다 이제 우리가 배워보겠지만은 크게 이제 두 패턴으로 이제 나눠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의 패턴과 이쪽의 패턴.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일간 기준으로 내 지지에 생욕, 대, 노광, 쇠, 병이라는 이런 글자들이 내 일간 기준으로 지지에 이런 글자들이 많다 그러면은 나의 능력이 좀 활동성이 있구나, 활발하구나, 내가 세력을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세력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있구나 라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좀 따라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몸이 이제 좀 그래도 몸이 좀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운동선수를 시켜도 잘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겠고, 반대로 내 지지에 이런 그 지지들을 일간 기준으로 이런 지지들을 많이 깔고 있는데 공부해야 출세 그러면서 책상에 계속 앉혀놓고 공부만 시키면은 그러니까 능률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답답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간 기준으로 뭐 사묘, 절태, 양 이런 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야, 뭐 손흥민이나 유현진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우리 아들은 운동시킬 거야. 그래서 운동을 시켜봐야 좀 능력이 운동 능력은 좀 반대로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운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좀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키워주고 개발시켜주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좋은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사주들을 보면은 이런 운기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죠. 이쪽에 한 2개, 이쪽에 한 2개, 뭐 2대2나 1대3이나 3대1이나 뭐 이런 조합이 많죠. 이쪽만 많고 이쪽은 없고 이런 조합보다는요. 그래서 그렇게 좀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반대로 그러니까 지지에 이런 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일간 기준으로 이런 그 형이하적인, 그러니까 생육대 노광쇠 이런 운동 능력이 뛰어난 지지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운은 흘러가지 않습니까? 대운이든 세운이든 흘러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대운 세운에서 오는 운이
그러니까 이 삼요절 절태양 운으로 대운이 온다 그러면은 어쨌든 나의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뛰어나서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활동성은 있겠지만은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펼친 것들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하고 정리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달리는 거고, 그러니까 내 그 지지에 이런 삼요절 절태양이 있는 분들은 절태양이 있는 분들이 운에서는 이런 운이 오는 거죠. 반대의 운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란 사람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이 있다고 이쪽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이쪽이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골고루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뭐 한쪽만 치우치다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운에서 올 때 그 운을 적절하게 내 사주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아이나 이런 그 2세들의 그런 사주를 보고서 우리 아이의 능력은 어느 쪽에 더 있구나라고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운성적인 그런 차원인 거고, 이건 크게 본 거고, 이제 뭐 절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공부하기에 앞서 일단 어제는 지난 시간에는 그러니까 양일간의 그런 운성을 보았죠. 그래서 양일간에 대한 그런 운성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음일간에 대한 운성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적도록 하겠습니다.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이렇게 해서 해자축은 겨울, 임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이죠. 간목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해자축부터 생입니다. 그래서 생, 요, 대, 노,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이었죠. 자, 양일간은 봄의 간목은 인수, 겨울부터 시작하는 거죠. 양일간은 봄인데 인수, 그러니까 양일간 간목의 인수의 운, 해자축 수운에서부터 생이 시작돼가지고 봄의 절정을 달리고 여름에 수렴의 기간, 그러니까 병사묘의 기간을 달리고 가을에 신유수, 그 절태양, 그 기운이 끊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니까 양간에 비해서 이 음간이라는 것은, 이 을목은 그러니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은 양생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생하는 시점에 음간의 운성은 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 그러니까 양생음사. 양이 생하면 음은 사한다 라고 하면은
일단 양이 생하는 시점에 사를 적어보는 거죠. 을목은 을해는 사지가 됩니다. 을해는 사지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음이 생하는 시점은 양이 사합니다. 그러면은 양이 사하는 시점을 보는 거죠. 이 오에서 이 을목은 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사하는 시점에서 음은 생한다. 그래서 음생양사, 양생음사 이렇게 되는 거죠. 양생음사, 음생양사 이런 법칙이 이제 되는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이 생의 시점이 이 양간들 같은 경우는 인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생목을 해주는 인수에서부터 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크게 보셔야 되고, 음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식신이죠, 식신. 내가 생해주는 식신에서부터 생이 시작돼서 역순으로 오는 거죠. 역순으로. 그래서 생, 요, 대, 노, 왕, 쇠.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가는 거죠. 생역대, 노광쇠, 병사, 묘, 절, 태, 양. 자, 이런 식으로 음간은 반대로 내가 나의 식신에서부터 을목의 식신이 해당이 되죠. 오화는 을목의 오화는 식신인데 식신에서부터 거꾸로 간다. 이게 음의 운성이죠. 음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생음사, 음생양사의 그런 것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기토와 정화도 알 수 있는 거죠. 기토와 정화도 알 수 있는데, 이 정화와 기토는 같이 가니까요. 화토동법이니까. 그러면은 이 정화와 기토가 같이 가는데, 기토의 식신이 뭐죠? 기토의 식신. 기토의 식신이면은 유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금에서부터 생이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이 병화 같은 경우는, 병화는 유금이 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술은 묘지가 되는 거고. 하지만은 이 정화와 기토 같은 경우는 이 유금, 식신이 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와 기토는 반대로 갑니다. 생욕, 대, 노,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정해태, 기해태 하지 않습니까? 태, 양. 이렇게 음포태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에서부터, 내가 생해주는 식신, 나의 식신에서부터 생이 시작돼서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금이 있죠. 신금과 계수가 있는데, 자, 신금의 식신은 어디죠? 신금의 식신은 자수가 되죠. 그죠? 신금의 식신은 자수가 되고, 식신이 생해주는 이 자수는, 자수에서 신은 자에서 생하는데, 반대로 경금 같은 경우는 경자는 사지가 됩니다. 경자사, 경은 축의 묘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은 양간이 사할 때 죽는 사지에서 신금은 생을 하는 거죠. 생, 신해는 욕이죠. 목욕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술은 돼지가 됩니다. 네. 금의 가을이니까 역시 신유는 녹지가 되죠. 이게 하나였구나. 녹, 왕, 쇠, 병, 신사는 사지죠. 신사사. 하지만은 사지지만은 경금은 사에서 생을 하죠. 그죠? 병사. 묘. 신묘는 절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은 인을 봤을 때 태지가 되고, 신축은 양지가 되죠. 이렇게 음포태는 경금이 사지에서 음포태의 신금은 생한다. 신해는 욕이고, 신술은 돼지고, 신유는 녹지고, 신은 왕지고, 신미는 쇠지고, 신미쇠. 신의 오는 병지고, 신사는 사지고, 신의 진토는 묘지. 그리고 신의 묘는 절지, 신의 인은 태지, 신축은 양지가 됩니다. 그럼 계수 같은 경우는 계수의 식신은 뭐죠? 묘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의 식신에서부터 생이 시작이 됩니다. 수생목이니까요. 우리가 배운 이 묘지에서 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이라고 적습니다. 계묘는 생입니다. 반면에 천간의 임수는 묘에 사지가 들고 진해서 묘지가 됩니다. 본인의 묘지가 되죠. 임진묘니까요. 계수는 묘에서 생입니다. 계수가 인을 보면은 욕지가 되죠. 생욕. 계축은 돼지입니다. 그리고 계자는 녹지, 계해는 왕지. 그죠? 그리고 계술은 쇠지가 됩니다. 쇠지. 계유는 병지가 됩니다. 계해신은 사지가 되죠. 그리고 계미는 묘지가 됩니다. 계에서 오는 절지가 되고요. 그리고 사는 태지가 됩니다. 그리고 계에서 지는 양지가 됩니다. 양지. 자, 이렇게 해서 음간도
12운성을 적어 보았습니다. 네. 좀 지저분하게 적었지만은 다 알아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응간을 적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절지부터, 그러니까 절지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절지다. 절지. 잠깐만. 절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가면서도 이제 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음포태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합작 삼합을 기준으로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광을 보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의 나와 같은 오행이면 그러니까 로왕이 되는데,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녹이 되는 거고,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다르면 왕이 되는 거죠. 그죠? 나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녹, 음양이 다르면 왕입니다. 맞나요? 그죠? 그죠? 녹이죠. 갑인녹, 을묘록이니까. 그럼 묘는 해묘미가 되죠. 녹은. 그러니까 녹은 해묘미가 되는데, 그쵸. 그래서 녹은 해묘미가 되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묘, 해미. 거꾸로 가니까, 응가는. 그래서 녹사양이 됩니다. 녹사양. 을해는 사, 을미는 양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을목에서 이는 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되는데, 이 인오술 삼합을 하지 않습니까? 인오술 삼합을 하는데 5에서부터 생이 시작되니까 생왕묘가 됩니다. 그래서 생왕묘. 그래서 5에서 시작을 해서 생왕묘 합작을 하는 거죠. 5인술이 생왕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묘해미가 해묘미 삼합을 하지만 순서대로 하면 묘해미가 녹사양에 합작을 합니다. 이렇게 운성을 더 보실 수 있고, 반대로 절지태지였죠. 절지태지는 나를 극하는 오행이었죠. 그죠? 나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오행, 유금이 절지가 되죠. 유금이 절지가 되고, 음양이 다르면 태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절지는 을유 절지고, 태지는 을의 시는 태지가 됩니다.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유금은 사유축이죠. 그러니까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이죠. 그러면 유사축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절지, 욕지, 쇠지에 합을 하고 있습니다. 절욕세 합을 하는 거죠. 절욕세, 을강 같은 경우는 절욕세, 을유절, 을사욕, 을축쇠 이렇게 절욕세 합작을 하고, 신금 같은 경우는 태지라고 했죠.
신자진 삼합을 하는데요. 신자진 하는데 그러면 신자진 반대로 적어야 되나? 거꾸로 하니까 어쨌든 신자진이든 그러면은 태지가 되는 거고 태죠. 그리고 병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병지. 그죠? 병태, 지는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태대, 신자진. 그래서 병태대에 합작을 합니다. 맞나요? 을해사, 을씨는 을자는 병. 이렇게 해서 그 을목 같은 경우 이런 절역세 합을 하고 병태대 합을 한다라고 해서 그 지지들을 더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헷갈리시고 저것도 헷갈리신다 그러시면은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신다 하면은 지금 구하는 방법도 헷갈리신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생황묘만 구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생황묘만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생황묘만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생황묘를 아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미인계가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술을 병째로 무척 마셨다. 이런 의미도 했고, 진신임, 이렇게도 얘기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축구 경기 정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미토를 적습니다. 미토는 개수와 간목인 거죠. 미인, 개, 갑이 미토의 묘지가 됩니다. 미토의 묘지가 되는데 이 미토는 해묘미 삼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개수와 간목은 이 미토를 공통적으로 묘지를 두고 쓰는데요. 그러면은 이 간목은 해수에서 생지, 왕지, 묘지가 되는 거고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식신, 묘에서 생지, 왕지,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간목 개수는 똑같이 미토를 묘지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간목은 이 해수에서 생을 받고 왕의 단계에 있다가 묘지로 들어가는 거고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식신을 생지에 두고 왕지로 갔다가 묘지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술토를 적어보고요. 술을 병째로 무척 마신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술토에 들어가는 거는 술토를 묘지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을목과 병어와 무토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인호술의 술이죠. 그죠? 그래서 오를 이렇게 적습니다. 인호술의 술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병화와 무토는 인에서 생을 해서 오에서 왕을 하고 술에서 묘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생, 왕, 묘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을목은 식신 오에서 생을 받아서 인에서 왕지를 거쳐서 술토, 묘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황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황묘만 아시는 방법.
음,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그죠? 축이 있다. 축구, 경기, 정말의 경기정이 있죠? 경기정. 그러면 이 축토에 임묘하는 오행이 경금, 기토, 정화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토의 삼합을 적어보는 거죠. 사화, 유금, 축토입니다. 그러면 경금은 사화에서 생을 받아서 생견하고 생이고, 유금에서 왕지했다가 축에서 묘지로 들어갑니다. 정화와 기토, 화토 동법이니까 이 기토의 식신 유금에서 생을 받습니다. 생을 받아서 사화 왕지로 갔다가 축토 묘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유생, 기유생, 정사왕, 기사왕, 정축묘, 기축묘 이렇게 외우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임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토가 있는데 이거는 생황묘만 알아보시는 거니까 진토가 있는데 진토에는 진신임 했지 않습니까? 신금과 임수가 진토에 임묘를 하는데요. 진토는 신자진삼합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임수의 인성, 금생수를 해주는 인수, 신금이 생지가 되고 자수는 임수의 왕지가 되고 진토는 임수의 묘지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 역시 신금은 반대로 자수에서 생을 받아서 신금에서 왕지가 됐다가 진토 묘지로 이렇게 임묘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생황묘만 알아보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생황묘라도 알아보겠다 라고 하면은 내 고장, 그러니까 일간의 고장을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임묘되는 오행을 적어놓고 생황묘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다 그러시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운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 이 생의 의미, 욕의 의미, 관대의 의미,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도 중요하고 내 그 식신이 뭐 생지에 있는지, 내 식신이 목욕에 있는지, 내 재성이 관대에 있는지 이런 의미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까지 너무 나가다 보면은 공부할 것도 많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추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운기의 끝을 달리고 있는 절지에 재성이 있든 관성이 있든 이런 쪽에 그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 일간으로 봤을 때 재성이 절지에 있다 그러면은 내 사주에 재성이 절지에 있어 그러면은 재성이 절지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내 관리 바뀐 거죠. 절지면은. 그러니까 생지에서부터 사지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제 유체적인 이런 것들로 내가 할 수 있겠지만은 절지다 그러면은 기운이
좀 끊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쪽으로 그 명령을 내려도, 천간에서 절지에다가 명령을 내려도 절지는 좀 끊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병지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기운이 잘 뻗쳐가는 거죠. 하지만은 죽고 절지가 놓이고 뭐 묘지에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 조금 관할 밖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진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재물이 내 관할 밖일 수도 있는 거고, 관성, 내 그 직업이나 이런 그 육신으로 따지면 남편도 되겠죠. 남편이 내 좀 관할 밖에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왠지 내 남편이지만은 멀게 느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재성이다 그러면은 남자가 그 부인을, 부인이 재성인데 뭐 묘지나 절지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은 내 처성, 내 부인이 묘지 절지에 있네, 내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조금, 그러니까 멀게 느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해주고 싶은데 왠지 멀게 느껴지는 그런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 절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놔두고, 절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절멸의 상이라고도 하고, 좀 정적이라고도 하고 내성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나 이런 그 움직임에, 그러니까 절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아주 그런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자극이나 동요에, 그러니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고, 감언이설이나 이런 쪽에 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경거망동할 수 있다. 내가 절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절지에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재성이 절지에 있다 그러면은 재물에 관한 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뭐 관성이 절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조금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절지다 보니까 그런 좀 관성에 대한 그런 부침이 좀 심하게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절지는 좀 소심하고 정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쟁에 좀 약하다. 투쟁에 약하고 양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부분에서 좀 약합니다. 절지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독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돈도 좀 잘 떼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심신 역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나 직업의 변화가 많습니다. 단절, 독립, 부침이 좀 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절지에서 절처봉생의 그런 기운은 있습니다. 뭐 일례로 갑신절지죠. 갑신절지이지만은 절지에서 신중의 임수가 생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이 절지를 놓으면, 그러니까 내 일지에 절지를 놓으면, 그러니까 부모 형제하고도 인연이 좀 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하고도 인연이 박하고, 약간 무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절우는 내 좀 영역 밖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나 신경 관심을 써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잘 미치지 않는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절지를 다 써볼까요? 다 써보는 거, 다 써봐야 되나? 어쨌든 그냥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봤을 때 절지다. 갑신이 절지죠. 을유는 절지고 병은 해수가 절지고 정은 자수가 절지게 되겠죠. 그렇죠. 무토 역시 해수가 절지고 기토는 자수가 절지고 경금은 인이 절지고 신금은 묘가 절지고 임수는 어떻게 되죠? 임수는 뭐가 절지더라? 그렇죠. 임오 태지니까 사가 절지죠. 개는 오가 절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동주절을 아셔야 되는 거죠. 동주. 그러니까 내가 한 세트가 된다. 갑신절, 의류절, 병해, 정자 요건 안 오는 거죠. 무해, 기자 요것도 그러니까 같은 동주가 아니죠. 경인절, 신묘절 이렇게가 되는 거고 임사, 계오 이렇게도 안 오니까 같은 60갑자가 묶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동주절지 갑신, 의류, 경인, 신묘 이렇게 네 가지가 동주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절지는 그래도 좀 중요하니까 더 해보면은 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일이나 계획이 그러니까 운에서 절운이 올 때 절운이 오면은 좀 포기하거나 좀 계획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운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러니까 마무리를 좀 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식신이 절지 절운이면은 그러니까 운에서 왔을 때 식신이 절운이다 그러면은 하는 일을 좀 그만두게 되거나 좀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재성이 절운에 들어가면은 역시 금전적인 좀 불리함이 당연히 있죠. 재성이 절운에 들어간다. 금전적인 불리함 당연히 있고 부친 또는 처, 그러니까 부친 또는 처, 그러니까 배우자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이나 사별이나 뭐 이런 문제가 더불어 올 수가 있습니다. 관성이 절지면은 그러니까 직장 문제, 사회적인 활동성에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인성이 절운이다. 인성이 절운이면 나의 뒷배, 나의 후원자, 나를 인정해주고 밀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인덕, 그러니까 인덕이 좀 끊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운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럼 모든 사주가 다 이 절운에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다 그렇진 않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의 그런 생로왕이라는 그러니까 재성이 생로왕에 있던가 관성이 생로왕에 있던가 뭐 인성이 생로왕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절에 운에서 오는 절에 그런 흉함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좀 흉함이 좀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토 입장에서 간목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지로 신운이 오는 거죠. 그죠? 신운이 온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신운이 욕지에 해당이 되죠. 그죠? 욕에 해당이 되지만
정관, 간목한테는 신우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관성, 내 정관에게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관성의 이 근을, 녹을 이렇게 충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 신운에는 상관, 경관도 되지만은 상관, 경관도 당연히 되죠. 그죠? 상관, 경관도 되지만은 역시 요 관에 대한 그런 부침이 생기게 된다. 관에 대한 부침이 생기게 된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될 경우 신운이 왔을 때 이때에는 이 관의 부침이 좀 많이 약해지죠. 왜냐면은 이 인신충으로 나의 정관의 관에 이 뿌리를, 근을 충하는 현상들이 있지만은 다행히 자수가 합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신자합의 수생목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더 관운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절지에서, 그러니까 다시 그 험지에서 다시 메인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다시 생을 받아서 더 메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자, 잠깐만, 이렇게는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 병화는 인성이죠. 인성, 기토의 인성, 병화죠. 정인이고 정관이죠. 이 인성이 절지, 해년이 온다 그러면은 인해합의 목생화도 되지만은 이 병화 자체에 그런 기운이 해수, 해년에는 절운이기 때문에 이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인성이 해년에는 약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나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영향력이 조금 기운 차원에서 절의 기운이기 때문에 될 듯 하다가 좀 안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거죠. 될 듯 하다가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 또 이 해수, 재성으로 수생목을 했죠. 관, 직업을 얻었죠. 돈 써서 관을 만든 거죠. 하지만 이 관을 만들었지만은 이 관성, 그러니까 명예, 이 관의 그런 관적인 명예, 이런 것은 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던가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해년에 돈 써서 직장에 들어가던가 돈 써서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그 사업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시기는 축 인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다, 직장을 차렸다 그러면은, 이해 차렸다 그러면은 1년, 2년, 3년은 버티고 4년째가 돼야 저 인년이 와야 요 병화도 더 살아나고 관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3년을, 해자축 3년을 돈을 투자를 하면서 버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이다 그러면 좀 그래도 봉사한다 생각하고 인연까지 있어야 내가 승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죠.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너무 어려운 거 하나? 잠깐만. 그냥 계속 기토로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이민이다. 나한테서 재성이에요. 그죠? 재성이죠. 재성인데 재성이 끊어지는 4년이 온다. 4년이 온다. 이 임수 입장에서 4는 절지가 되죠. 그죠? 이 4년 절지의 인사, 형의 조금 이 임수가 앉은 자리가 좀 불안하죠. 그죠? 이 임수 입장에서 절에 이는 병지의 병사, 병지와 절지의 그런 만남이 있네요. 그러면서 형을 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임수에 관한 그런 나한테 연에 있는 이 재성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재성이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추구하는 그런 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금전 재물도 될 수 있는데. 요렇게 뭐 사년이나 사대운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재성에 대한 그런 불리함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대운, 사년이나 사대운, 신년도 나쁩니다. 왜? 사대운 신년도 나쁜 거죠. 이 신년은 장생이라, 인수의 장생이라 좋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를 하다가 조금, 이 사신, 합형파,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신년에도 조금 안 좋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회복된다 싶다 하다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지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내 사주에 무엇이 재성이 절지에 들어가는지, 관성이 절지에 들어가는지, 인수가 절지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길러져야 되는 거죠.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게 내 운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에, 이 운성은 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성은 일간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연이 절지죠. 그죠? 연이 절지죠. 그러면은 경금 입장에서는 이 연이 절지다 그러면은 연의 절지를 놓았다 그러면은 뭐 조상과의 인연이 짧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 성장기에 뭐 약간 절의 운, 단절의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싸움을 한다거나 뭐 교통사고 등으로 몸을 좀 다치는 그런 수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절지에 있을 경우는 뭐 월에 절지에 있다, 그러니까 월에 인이 있다, 인목이 있다 그러면은 나의 부모 형제가 일찍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월이 절지에 놓이면. 그리고 일에 절지가 놓인다. 그렇죠? 경인절이 되니까 일에 절지를 놓이면 좀 주관이 없고 꼬임에 잘 빠지고
역시 고향을 떠나 좀 타향에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고요. 그러니까 시에 절이 있다. 그러니까 인시에 태어났다. 경금일간인데 인시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가 절지기 때문에 뭐 자손이 대가 끊긴다라고 하지만은 요즘은 그러니까 자손 한 명, 아들 한 명은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인중에 병화라는 편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지는, 그러니까 절지가 있는 그런 그 남녀모도 일지가, 그러니까 부부궁이 절지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좀, 그러니까 좋진 않죠. 딱 좋다고 보진 못하고 약간 뭐 옛날 고서에는 실정하기 쉽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성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절지가 있는 분들은 신앙인이나 사색가, 학자, 뭐 오락실, 물장사, 좀 계절장사, 그러니까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 그런 뜨내기 장사, 뭐 이런 거가 좀 적성 이런 쪽에 좀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계절별로 아이템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바꾸는 그런 직업성을 띠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절지는 단절, 파재, 뭐 고립, 인색, 뭐 단명 이런 등의 그런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부귀한 집의 출신이더라도 부귀한 집 자손이더라도 그러니까 절이 놓이면 좀 파산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한마디로 변화나 변동, 단절, 불안정, 걱정, 끈기가 약하고 좀 실패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절운에는 조금 좀 잘 이렇게 좀 마무리를 잘 하고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운이 인생에서 좀 기복이 좀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운이 좀 인생에서 기복이 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양 이렇게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